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우리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컨텐츠가 네네. 돈복 최강조합이라는 네. 컨텐츠거든요. 어떤 뭐예요? 우리가 이제 태어난 월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잖아요. 네. 오늘은 태어난 월 그리고 태어난 날짜를 조합을 했을 때 돈복이 가장 좋은 조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월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로 보시면 돼요. 통로. 그리고 태어난 날짜는 그 돈을 이렇게 잡는 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돈복이 센 사람인지 벌어도 그 돈이 정말로 새는 사람인지는 내가 태어난 날짜와 월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1월생하고 31일 날 나신 분, 이분들은 어찌 보면은 남들이 포기할 시점에 굉장히 잘 버팁니다. 그래서 늦게 어찌 보면은 내가 독점적으로 내가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늦게 성공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말년에는 굉장히 내가 재산을 많이 축적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돈복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젊을 때는 사람처럼 살아도 나중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부자형 이다. 1월생 31일에 나신 분 이렇게 알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월에 나신 분, 그리고 날짜를 볼 때는 27일에 나신 분들은 굉장히 활동성이고 외부운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27일생은 어찌 보면 중년에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역전형이에요. 역전형. 역전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이리저리 많이 깨지고 힘들 수는 있어요. 실패도 있고 그렇지만 경험이 나중에 가서 그게 크게 본인한테는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 많이 물어보는 게 말년이 어때요? 말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말년이 좋아요. 이러신 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만약에 내가 직업을 가진다 그러시면 장사를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영업을 하셔도 괜찮으시고 어떤 뭐 요즘 온라인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온라인 사업 하셔도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고생값이 어찌 보면 돈으로 보상받는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10월에 나신 분, 그리고 19일생 날짜로 볼 때 이러신 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 10월생들은 계산적이고 냉정한 면은 있어요. 근데 19일에 나신 분들은 사람을 좀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치면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판단을 하더라도 실수가 적어요. 그리고 큰 돈을 잘 만질 수 있고 큰 돈을 잘 굴려요. 큰 돈을 잘 굴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죠. 그쵸. 돈이 돈을 부르는 세상이니. 그리고 혼자 하는 일보다는 여럿이 같이 일을 했을 때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내가 뭐 대표직을 맡는다든가 뭐 팀장을 맡는다든가 아니면 직업적으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굉장히 크게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8월에 나신 분, 날짜로 봤을 때 16일이신 분, 8월 16일.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늦게 내가 금전적으로 이렇게 대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8월생들은 원래 굉장히 재물적으로 좀 감각은 있어요. 근데 16일생들은 초년, 중년, 말년을 놓고 봤을 때 중년에 대박이 나요. 중년에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초년에는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잘만 버티고 가신다 그러시면 40대 전후가 돼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분들은 머리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또 내가 손해볼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셔도 굉장히 강한 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부동산이나 큰 재산을 이렇게 유리하게 굴릴 수 있는데도 머리가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월생들하고 날짜로 봤을 때 25일에 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무속에서 볼 때 이러신 분들은 숨은 금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좋죠. 네. 이런 분들은 왜 강하냐면 어떤 귀회나 외부의 어떤 그런 움직임 그리고 인매군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25일의 계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도 기회를 잘 잡아요. 그리고 하루를 쓰더라도 허투루 시간을 안 쓰고요. 내가 이렇게 막 돈이 많으면 티내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지 않고 내가 조용히 재산을 쌓는 스타일. 그래서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재산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핵심은 아셔야 돼요. 돈복이 가장 좋은 그 조합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죠? 뭐냐면 늦게라도 모으는 힘이 있어야 돼.
모으는 힘이 없으면 백날 벌어도 돈이 다 나가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어떤 그 사람을 보는 판단력이 좀 있어야 돼. 아무나 좋다고 허허실실하면 어떡해요? 다 나가지 뭐. 허허실실 나가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내가 또 손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본인의 냉철함이라든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고 이렇게 끊지 못하면 다 빌려주고 퍼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볼 때는 돈은 들어오는 운이 아니고 돈을 그 붙잡는 냉정함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이제 방금 전에 네. 돈복 체강조합 반대로 태어난 월과 날짜를 네. 조합해서 네. 체약조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12월에 나신 분, 그리고 22일 날짜에 나신 분들은 어찌 보면 돈이 빠지는 구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월생들은 어찌 보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기회가 좀 늦습니다. 그리고 22일생들은 돈이 나갈 일이 계속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들어오는 속도가 느리다. 들어와도 나갈 늦게 속도가 들어오고 돈이 빨리 많이 나간다. 그리고 사고나 이런 걸로 지출이 크게 나간다, 돈이. 그리고 집안의 문제도 많이 반복이 된다. 좋지 않죠. 우리 12월생, 그리고 22일에 나신 분, 그리고 초년이나 중년 모두 답답한 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평생에 돈 관리를 안 하고 사신다 이러시면 어떻든 금전적으로 항상 내가 압박받고 사셔야 돼. 힘들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선생님? 돈 관리를 잘하는 남편이라든지 부인을 만난다면 좀 커버가 될까요? 그냥 경제권을 넘겨버려야지. 내가 가지고 있다가는 내 손에 돈 들어오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약 조건 중에 하나가 9월에 나신 분, 그리고 날짜를 봤을 때 13일에 나신 분들은 예민하고 걱정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돈을 과감하게 못 써.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왜 투자 못 합니다. 과감하게 어디다 좀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것 같은데 막 예민하고 이거 돈을 썼다가 날릴까봐 걱정이 돼서 절대로 못 해요. 네, 요즘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조금 투자를 할 때는 해야 투자는 되는데. 할 때는 해야 되고 막 주식도 좀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절대로 못해. 그래서 우리 13일에 나신 분들은 돈을 모으는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회도 많이 놓칠 수가 있고요. 지출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불안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통장에 있는 숫자가 크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소심한 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6월에 나신 분, 날짜로 20일에 나신 분들은 6월생들은 가족의 짐이 좀 커요. 그러니까 어깨가 무겁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21생들은 가만히 보면 거절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벌어서 내가 다 책임지는 그런 인생이 계속 이렇게 패턴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 중에 뭐 부모나 형제 아니면 배우자나 자식 문제로 있어서 평생 자기 돈을 쓰기가 좀 어렵다. 자기 팔자다. 그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월에 나신 분들하고 날짜로 11일에 나신 분들은 사람에게 좀 많이 당하는 돈복이에요. 당하는 돈복? 뺏기는 거예요? 친구 간에 돈 문제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빌려주고 못 받는다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연애를 한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도 있지. 결혼도 안 했는데 애인 뒷바라지 하는 분들. 이런 경우들 많아. 우리 2월생들 11일에 나신 분들. 그리고 가족의 부탁에도 내가 거절을 못 해. 그리고 지인하고 동업했다가 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금전이 계속 어떻게 보면 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남 좋은 일을 시키느라고 돈이 계속 샌다. 남 좋은 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4월에 나신 분들, 그리고 4일생들은 돈 새는 구멍이 한 겹이 아니고 두 겹입니다. 우리 4월생들은 외부 지출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인간관계 지출도 크고. 그래서 4일생들은 또 4월생들은 그렇잖아. 근데 4일생들은 어찌 보면 돈 모으는 힘이 또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4월에 나시고 4일에 나신 분들은 돈 새는 구멍이 2배가 되는 거지. 둘 다 안 좋잖아. 네. 그지? 그래서 돈을 벌어도 새고 갑자기 돈이 나갈 일도 많아지고 가족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활비도 항상 쪼들리지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죽도록 일하는데 남는 돈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돈복 최악의 조합을 봤을 때 그 특징으로 봤을 때는 항상 이런 분들은 보면 정이 많아. 맺고 끊음이 잘 안 되고. 정이 많으니까 뭐 내 주머니 항상 빌지 뭐. 달라면 안 줄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돈 관리가 약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보면 가족이나 이렇게 형제지간에 그 짐이 굉장히 무거우신 분들.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지출 구멍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은 돈복 최악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붙잡는 냉정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본인한테는 내가 최악이냐 아니면은 좋은가 나쁜가는 본인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 부탁 거절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가족도 있잖아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은 해줘봐야 소용이 없어. 그것만 좀 명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컨텐츠인데 네. 오래될수록 재물운이 쌓이는 물건. 음, 사실 우리 무속에서는 네. 물건을 빨리 정리해라. 우리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네. 이번에는 오래될수록 재물운이 쌓이는 물건이라고 해서 어떤 물건일까요? 버려야 될 게 있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막 안 쓴다고 막 버리는 것도 있는데 물론 정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서 복이 쌓이는 물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래된 물건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오래된 녹그릇. 오. 아마 없을 거야. 요즘 젊으신 분들. 잘 안 쓰죠. 그죠? 네. 이 녹그릇은 어찌 보면 집안의 기운을 오래 좀 이렇게 머금고 있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집안에 대대로 사용한 녹그릇은 그 조상의 어떤 덕이라든가 재물운 이런 걸 좀 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리기보다는 내가 좀 이렇게 조상의 덕과 재물을 상징하는 뜻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다. 약간 갑옷처럼. 근데 너무 금이 갔거나 깨진 건 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래된 목가구, 네. 뭐 장롱. 요즘은 왜 고가구라 그래서 옛것 좋다고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저희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장롱이나 뭐 이렇게 반다지, 문갑처럼 이렇게 오래된 오래 사용한 이렇게 나무로 된 가구, 이런 것들은 집안에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의 어떤 가족의 삶을 이렇게 함께한 물건일수록 좋은 기운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목가구도 가지고 있으면 좋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오래된 집에 옛날 엽전. 없죠. 그리고 동전. 요즘은 왜 10,000원권, 5,000원권, 또 50,000원권이 나오면 신권이 많이 없어졌잖아. 네. 그리고 동전도 요즘 동전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대대로 보관해온 그런 어떤 엽전이나 오래된 동전은 우리가 이제 그 무속에서 볼 때는 재물의 그 씨앗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좀 보관을 해서 그런 어떤 돈의 흐름을 막지 않아요. 이런 걸 가리고 있으면. 돈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엽전이나 동전이 있으면 깨끗하게 해서 좀 잘 가지고 있으면 본인의 재물로도 연결이 되니까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래된 책. 책. 요즘 족보 없죠, 집에. 족보 없죠. 근데 뭐 살 수 있다며, 족보. 인터넷을 주문하면 살 수 있다며. 그래요? 요즘 족보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고서라든가 아니면 성현의 책, 이런 것도 어떤 지혜와 그 어떤 학업운을 높인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시계. 오래된 시계. 근데 이제 그 중에 시계 중에 약이 없어서 멈춰 있는 시계 있죠. 네.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안 되고. 오래된 시계, 이런 거는 그 복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리하거나 깨끗하게 해서 집안에 가지고 있으면 복을 불러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장난 시계, 멈춰 있는 시계는 수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뭐 부모님 유품,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유품 이런 것들은 계속 갖고 가는 게 좋겠네요. 갖고 있는 것도 좋고 또 때로는 우리가 봐서 이제 뭐 진흙이 굿이나 할 때 보면 이런 건 좀 처분을 하세요 할 때는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처분을 해주는 게 좋아요.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조상한테서 이렇게 물려받은 반지나 장신구를 오랫동안 지니고 있는 분들 있어요. 정말 지금은 어디가 살래도 살 수도 없는 거. 그런 건데, 이런 거는 어찌 보면은 가족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연이 담긴 어떤 그런 물건으로 이렇게 여기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가 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시어머니께 받은 쌍가락지인데, 시어머니도 시어머니한테 받았어. 그래, 요즘 뭐 며느리한테.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잖아. 없긴 하죠. 팔아먹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 이제 가지고 있다 대대로 물려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이제 받았으면 깨끗하게 잘 보관하는 것도 본인한테 내가 재물운을 이렇게 복이 쌓이는 재물운으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재물운을 위해서도 내가 잘 가지고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재물운을 위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관리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된 물건이라고 해도 제가 계속 말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오래된 물건이라 해서 뭐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깨끗하게 관리도 하고 깨졌거나 훼손된 물건은 너무 많이 깨진 건 버리시고 또 고장났거나 이런 거는 좀 수리를 하셔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거 어떤 가보나 이런 거는 함부로 내가 버리기보다는 잘 보관하고 그러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